경제적 양극화, 즉 빈부격차의 확대는 자본주의의 피할 수 없는 폐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돈을 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불공평하게 경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는 복지정책과 세금 제도를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우리가 사는 도시 시스템 자체에 부자에게만 유리하게 돈이 흐르는 숨겨진 구조가 존재한다고 폭로하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죠. 역세권, 좋은 학군, 쾌적한 공원, 대형 병원 등이 집중된 곳에서 사는 부자들은 도시가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정방향 무빙워크 위에 올라탄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집값이 오르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죠. 반면에 도시 외곽에 사는 서민들은 출퇴근하기 위해 많은 교통비를 쓰며 소중한 시간을 길바닥에 버려야 합니다. 거꾸로 움직이는 역방향 무빙워크 위에서 달리는 꼴이죠. 겉보기에 양쪽 다 그냥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닥의 움직임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거리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또한 똑같은 물건을 사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비싸게 사죠. 부유한 동네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대량의 물건을 싼 값에 공급합니다. 하지만 서민 동네에는 구멍가게나 편의점밖에 없으며 이런 곳의 생필품 단가는 더 높죠. 도시의 공간 배치 자체가 부자에게는 비용 절감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추가 지출을 부지불식간에 강요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소득 분배를 왜곡하는 숨겨진 구조, 숨겨진 불평등입니다.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은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대다수 사회정책은 시도로서 직접적으로 규정된다. 주어진 소득 분배를 사회제도 안에서 유지하거나 혹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 집단 사이에 소득을 재분배하는 시도로서 소득 재분배의 목적은 시장의 불평등을 정부가 세금과 복지로 바로잡는 거죠.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정책의 목적이 대개 소득 분배를 유지하거나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의료보험이나 연금 같은 복지는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소득 재분배라고 말할 수 있죠. 어쨌든 핵심어는 Distribution of Income. 주제는 소득 재분배의 목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소득 재분배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가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사회정책의 가장 좋은 형태는 발전된 미국이나 영국의 도시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2번 직접적인 재분배에 있어서 과도한 정책은 도시 시스템의 평등을 성취하기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 3번 소득의 일정한 분배를 유지하는 것은 대다수 사회정책에서 시도되는 일이 아니다. 4번 사회에서 평균에 비해 적은 수입으로 사는 사람은 생활 수준을 올리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보기 3번은 첫 문장 내용과 상반되므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보기 중 어느 게 정답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어느 정도 재분배해야 한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 요소들이 사람들 사이에 항상 있기에 불운, 잘못된 판단, 나이 또는 허약함으로 인해 일반적인 수단을 통해서는 적절한 삶의 수준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소득 재분배가 정확히 얼마나 많이 발생해야 하는가는 물론 윤리적 문제다. 다양한 사회가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해답을 찾아온 윤리적 문제다. 작가는 소득 재분배를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윤리적인 문제, 즉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심적인 윤리적 판단이다. 모든 사회정책을 입안할 때 내려야 하는 윤리적 판단이다. 도시 시스템과 관련된 사회정책을 입안할 때. 저자가 도시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도시지리학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뒤에 나오는 도시 내 숨겨진 메커니즘으로 논리를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택된 소득 분배를 달성하려면 구조에 대해 매우 분명한 생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애초에 소득 불평등을 일으키는 구조에 대해. 왜냐하면 아마도 이런 구조를 통제하고 능숙하게 다루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알아야 적절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주어진 소득 분배에 대해 말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것에서 아마 분명해질 것이다. 내가 대개 훨씬 더 평등주의적인 사회구조를 찬성한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도시 시스템에서 현재 존재하는 것보다 정부가 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말입니다. 복잡한 도시 시스템 안에 있는 소득 분배의 숨겨진 구조는 대체로 불평등을 줄이기보다는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 시스템에서 숨겨진 구조란 대중교통과 주거 환경 등이 부지불식간에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인프라 등을 배치하는 방식 자체가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숨겨진 구조란 숨겨진 불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사회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직접 재분배할 때 과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나타내준다는 점에서 숨겨진 재분배의 일반적 방향에 대응하려면 부자들에게 유리한 숨겨진 구조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넉넉하게 소득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문장이 주제문이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의 숨겨진 구조가 원인, 과도한 소득 재분배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게 결과입니다. 다시 핵심어는 Distribution of Income. 주제는 강력한 소득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문제를 봅시다. 보기 1번과 3번은 본문과 상반되고 보기 4번은 본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보기 2번이 이 글의 주제네요. 문제 형식은 내용 일치지만 사실상 주제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 정의론을 쓴 미국 철학자 존 롤스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사고 실험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신이 되어서 이 세상의 사회 규칙을 짜야 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재벌 3세로 태어날지, 빚만 잔뜩 있는 집안에서 태어날지, 심지어 천재일지 바보일지, 성별이 뭔지조차 베일에 가려져서 전혀 모르는 상태죠. 이런 조건에서 부자 증세 반대, 복지 폐지를 외치는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매우 드물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개털로 태어났을 때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꼴찌가 되더라도 살만한 사회규칙을 짜야 된다는 게 롤스의 논리입니다.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거죠. 반면에 무정부, 국가, 유토피아를 쓴 미국 철학자 로버트 노직은 내가 정당하게 땀 흘려 번 돈은 신성불가침이다. 국가가 뭔데 내 돈을 뜯어가냐 라며 반발합니다. 그는 국세청이 세금을 걷는 걸 합법적 삥뜯기라고 부르며 만약 내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가져간다면 내 노동시간의 20%를 가난뱅이들을 위해 무상으로 강제 노동한 것이라며 내가 노예냐? 라고 입에 개거품을 물었죠. 노직이 보기에 국가가 복지를 한답시고 부자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건 정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짓밟는 폭력입니다. 그는 국가가 할 일은 치안과 국방뿐이며 사유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딱 그 역할만 하라는 뜻으로 최소 국가를 주장했죠.